취직을 못했으니 결혼이라도 해야지 하는 집안의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애정과 성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혀 흥분이 되지가 않아요. 좀 잔인한 말 해도 될까요? 이 남자분은 그래도 되는 여자를 고른 것 같아요. 이건 여기 나올 사연이 아니라 이건 사랑과 전쟁에서 4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쵸. 사와야 거의 돼. 그 정도.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모든 고민을 말하고 나만의 죄송합니다. 낯가리는 거 뭐 하는 뭐야? 거야? 밤새서 어제 그건 우리가 할 바 아니고. 근데 은영이가 없어서 네. 비가 추적추적 오는 것이 더 우울하게 약간 슬퍼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나도 나가면 이 관심을 받을 수 있어. 자, 그리고 드디어 모시네요. 이분 그 빈자리가 바로 채워집니다. 빨래를 개면서 사이다 같은 멘트를 날려주시는 유튜버이자 SNS 트렌드 리더 권강강님 모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리 개는 여자 프로폴딩러 권강각입니다. 어떤 컨텐츠 하고 계세요? 주로 그 가정의 불화를 해요. 아 그럼 가야겠네 동치미. 근데 제가 항상 인생의 모토가 이번 생은 사별까지 가겠다. 근데 거기 나가면 못 가고 하차할 것 같아서. 차별시키면 되는 거죠. 사별을 강제로요? 아니 해주신대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오늘 저희 오빠 생일이거든요. 평일날 가는 것도 되게 옛말에 그 말이 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다. 부모님 주선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예민한 저와는 달리 모든 게 묻어냈기에 저와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신혼 초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어요. 남편은 청소를 거의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갈등은요. 화장실 소변 사건이었습니다. 소변을 서서 보면 변기 주변뿐만 아니라 세면대까지 미세한 방울이 튄다고 들어서 자기야 소변을 좀 앉아서 보면 안 되겠어? 아이 남자 자존심 있지. 어떻게 앉아서 싸. 그러다 정력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그냥 튀면 내가 다 꺾게. 다행히 집에 화장실이 2개라서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각자 하나씩 쓰면서 넘어가기로 했지만 예상대로 청소는 하지 않더군요. 남편이 쓰는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싶어도 쓰는 사람이 평소에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청소를 해주지. 이건 뭐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화장실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몸은 깨끗하게 씻을까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거의 다 씻었던 상태라 10분 뒤 나왔는데 남편은 벌써 잠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뭐야, 잠옷은 씻고 입어야지. 씻었는데. 네? 씻었는데. 남편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약 10분 사이에 씻고 옷도 다 갈아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쓰는 화장실을 확인하러 갔어요. 처음엔 바닥에 흥건한 물기와 젖은 수건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서 저는 매번 남편의 욕실을 확인을 하러 갔고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샤워 타올이 말라있길래 오빠 안 씻었지? 샤워 타올에 물기가 없잖아!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나 샤워타올 안 쓰는데. 안 써. 얄미워. 안나 씨도 안 치우는. 네, 안 치웁니다. 멋있어. 안 씻고 안 치워요. 남편분이 치우시잖아요. 걔도 안 치웁니다. 네. 그래도 누가 더 많이 치우냐? 그럼 제가 더 많이 치우긴 해요. 네. 너무 잘 맞는다. 거의 그 수채구멍에 가발 하나가 올려져 있을 정도로 그러지 마. 뭘 그러지 마 우리 집인데. 동침이 나갈 뻔한 건강님은 근데 저희 오빠는 너무 깔끔 보스예요. 진짜 너무 심해. 난 그런 사람을 살고 싶다. 가져가든가. 그게 옛다. 어느 정도냐면은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다 벗고 샤워하고 나와요. 할 때마다는 아니겠죠 설마. 할 때마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게 밖에 나가야 돼. 외출해야 돼. 나는 이제 드릉드릉 밖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지를 다 싹 다 벗어요. 청소를 근데 그럼 오빠분이 많이 하세요? 100% 해요. 근데 우리 안나 씨처럼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상욕을 하면서 더러운 년 더러워. 와, 너 같은 것도 진짜 있다 막 이러면서. 저도 샤워 타올을 안 써요. 그거 관리 잘못하면 거기 막 꼬리카락 끼고 맞아요. 겨리카락 끼고 막 더 더럽잖아요. 꼬리카락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귀엽다. 요즘 땡털 아니었나 옛날에? 몸에 바로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분 보면서 바로 때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는 공감하는 게 소변. 아 이거 맞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서서 써 앉았어. 근데 나는 뭐 오줌이 좀 튀었을 때도 그냥 뭐 내 저도요. 남편한테 진짜요? 나온 거니까 뭐 변기니까 튀어 있죠. 그 아니면 샤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적은 없어요. 저희는 개를 키우니까 그냥 거실에 맞아. 배변 패드가 있고 다 그렇죠. 바닥에 약간 어. 늘 적셔 있는 맞아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근데 반려견, 반려묘가 없는 것 없죠, 같아요. 없죠. 다르죠. 그러는 것 경우가 같아요. 다르죠. 그런 근데 것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 그 남자의 오줌 방울을 어디서 봅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주부님들이 왜 남편한테 앉아싸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문제는 거짓말을 좀 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나는 근데 거짓말 같진 않아요. 아 이거 했을 것이다 이 시간 내에 다. 그러니까 물은 뿌렸다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한번 쫙 하고 나오는데 대신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물을 밑에다 이렇게 뿌려두는 거죠. 몇 번 좀 뿌려두는 뿌려두고 거예요. 아, 확 머리를 또 나오는 쓰네. 거죠. 남자들은 많이 해본 그냥 수법이죠. 짱기만 가시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바닷물 빼듯이. 맞아. 최소한의 끈끈함만 없애고 나오는 맞아, 거죠. 맞아. 딱 그거고.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서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하지 마요. 날 왜 이해하래? 남편이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 나랑 살 거야? 다른 감각님 유튜브에 이런 비슷한 고민 사연이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아 있었죠. 네. 남편이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요. 남편의 직업상 몇 달을 지방 기숙사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도 세탁기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빨고 화석이 되게 굳혀져서 가져와서 그냥 버려요. 양말도 뭘 얼마나 안 빨고 신었는지 땀 때문에 발 모양대로 굳었어요. 저 이때도 피드백을 제가 뭘로 드렸냐면은 네. 이거는 못 배워서. 그러니까 뭐 고졸 중졸 못 배워서 그런 네. 워딩이 아니라 그쵸.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못 배우고 그걸 안 배워도 되는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5살 연상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포자로 간간히 알바만 하고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당시 제 주변 또래들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터라 더욱 불안했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하고 안 사실이지만 저 이전에 몇 명이나 선자리를 주선하셨고 1년 안에 결혼하길 원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멘탈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만나는 동안 제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고생 안 시킬 때니 몸만 오라고 하는 남편이 고마웠기에 결혼을 거절하기도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 취직을 못했으니 결혼이라도 해야지 하는 집안의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리듯 연애에서 결혼까지 8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결혼 직후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나에게 선택권 같은 건 없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와 연애 기간도 짧고 아직 완전히 신혼인데 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하자마자 방구도 일방적으로 텄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뿡뿡거려요. 민망해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씻고 나서 알몸으로 자꾸 덜렁덜렁거리면서 지나다니는데 볼 때마다 문명사회를 접하지 못한 원시인 같고 침팬치 같고 천년의 성욕이 떨어져 미칠 것만 같습니다. 남편은 같이 사는 저를 감정이나 생각을 가진 인격체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다는 느낌도 듭니다. 남편은 자신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들고 정이 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못난 모습까지 모조리 사랑해주길 바라는 건 자기 부모한테나 바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평생 긴장을 유지하며 살 수 없고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주는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례함이거든요. 요즘 남편을 볼 때마다 점점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남편에게 애정과 성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혀 흥분이 되지가 않아요. 한 번은 참고 남편에게 자기야 나는 남자랑 한 집에서 산 적이 없어서 이런 모습들이 당황스러워. 최소한 속옷은 입어줄래? 혼자 살 때처럼 행동하는 건 이기적인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네, 여기서 남편이 뭐라고 씨부렸는지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속옷 안 입고 다니는 것도 이거 가지고도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그러니까 근데 저 이분 너무 좀 잔인한 말 해도 될까요? 이 남자분은 그래도 되는 여자를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편한 여자, 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래도 될 사람. 이게 사실은 이 사연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내가 너한테 하나 들어주면 앞으로 다 너한테 맞춰줘야 될 것 같아. 넌 끊임없이 나에게 안 요구를 해.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그 사연자분께 죄송하지만 좀 사연자분이 이제 집에 계시고 계속 이제 취업 안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남편분은 내가 이렇게 좀
막대해도 된다라고 위치를 좀 설정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그냥 결혼하면서 그냥 이제 일 포기한 거랑 달라요.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 그러니까 더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 직전 진지하게 얘기를 한 번 했나 봐요. 전 존중한다면 속옷도 입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맞춰보는 건데요.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일하고 들어왔잖아. 집에선 편하게 쉬고 싶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있는 그대로 날 봐줘. 세 번째입니다. 넌 맨날 요구를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구나. 3번이요. 너무 어려운데 3번이요.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선택지라도 얘기하게 해줄게요. 네. 너 맨날 요구하고 강요해서 들어주기 싫어.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처음 들어보는 게 선택지인데요. 네, 이 중에서 답이 있습니다. 이걸 요구하고 강요란 얘기를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속옷 좀 입어줘. 이걸 강요한다고 표현하고 네. 이거는 좀 너무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아니 부부 사이에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 원래 계속. 평생 서로 수발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자기는 여기 있고 너는 나를 계속 수발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멍청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사실 사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70, 80 정도 됐을 정신 나갔어 지금 약간. 남편이 70년생이라 할 말이 없네요. 70년대생이 아니라 70살. 그때 나와. 미안하게도 60년대생입니다. 승. 아니 60년대 이겼어. 우리 교수님도 저렇게 트렌디한 생각 가지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 사연자분 고민이 신혼에 기약 없이 견딘다는 기분이 드는 건 괜찮은 건지, 사랑과 믿음과 성욕 없어도 제가 노력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결혼이 다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 관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여기 나올 사연이 아니라 이건 사랑과 전쟁에서 4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 이혼 법정에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은 그럼 꼭 명심하시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첫 번째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된다. 즉 남편한테 명확히 무엇인가를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당신이 이 행동은 무례한 거고 당신이 나를 안내로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걸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관계를 못한다라는 확실한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갈 것은 이분이 조금 더 뭘 더 배우시고 공부를 더 하시고 뭔가 준비를 하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당장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면은 남편이 덜렁거리고 다녀도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맞아, 그러거나 정도의 말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생각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뭘 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뭘 하고 거기에 따라 그래? 그럼 뭐 내가 우리 선택할게.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분한테. 집에만 있다 보면 세상이 맞습니다. 집이 예. 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 밖에 세계가 없으니까 더 네. 답답하고 더 크게 와 닿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정통하신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는지. 컨센스 건강관님. 근데 이분 고민 중에 그 성욕을 잃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성욕 리스예요. 이미 없어요. 시어머니 아드님한테 내가 이런 더러운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감히. 항상 집에서 옷 매면서 단정하고 다니거든요. 성욕에 대해서는 저도 이건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왜냐면은 이분은 지금 20대잖아요. 29. 그쵸. 결혼하고 8개월밖에 안 됐기 한참 때야.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가장 뜨겁게 지금 해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남편분이 남을 더럽게 신경 써요. 이게 이미 이 와이프분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입을 좀 빌어서 특히나 이게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이면은 이게 데미지가 어디서 오냐면 진짜 한참 그 막내급 있죠. 그분이 헐 과장님 입 똥꼬네 대박. 막 입냄새 쩔어. MZ 세대들이, 데미지 겁나 커요. 그러니까 그분이 헐 과장님 입 똥꼬네 대박. 남의 입을 좀 빌어서 충격 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지금 똥존심이 엄청 세신 분이기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만약에 이거 사연 이거 하는 순간 그냥 그다음부터 빠이빠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남편이 신경을 쓰는 분한테 입을 빌어서 네가 얼마나 더럽고 사회적인 시선이 이러면 지금 이거는 되게 몰상식한 행위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제 제한 없이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사라잇@팟빵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상품권 드립니다. 메일 보내주실 때 전화번호 꼭 기입해서 보내주시고요. 강강님 다음에 또 뵙길 기원하면서 저희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감강님 혹시 제 남편을 알고 계신가요? 중간중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전 과학을 믿는 사람인데 방송 후 타로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정도야? 네. 별은 페루이님과 김볼드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유, 씨. 이마이죠, 이마이. 좋은 얘기 내놔. 안나님 위로가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